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는 유국장TV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큰 부상이라면 119로 이동이 되어서 응급실로 가게 되겠죠, 김씨님. 네. 그 정도가 아니라면, 즉 사고 현장에서 사고 처리를 할 정도라면 사고 처리를 하고 나서 몸이 아프면 병원으로 가야 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병원을 선택하게 되는데 최초에 가는 병원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그냥 차라리 대학병원이 좋겠다 라는 타이틀입니다. 네. 자, 김PD님, 요즘에 교통사고가 났지만 차는 그냥 엄청 크게 부서졌는데도 뼈는 다치지 않았다면 직장 문제라든지 아니면 생계 문제로 입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통원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죠. 요즘은 한 가지 더, 코로나19로 인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 주변만 보더라도 네.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 치료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뻔히 입원을 하면은 통원 치료보다는 그래도 합의금 면에서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지만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사고가 나더라도 뼈가 다치지 않는 이상은 입원은 좀 힘들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네네. 입원할 수 없는 여건이라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네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병원을 가야만이 통원 치료 환자에게 득이 될 수 있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병원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고의 유형은 견적이 한 7, 800만 원 정도 이렇게 큰 사고인데 개인의 사정상 입원은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대학병원으로 가서 외래로 접수를 하고요. 신경외과나 혹은 정형외과 그런 교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저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설명드릴게요. 입원을 하기 위해 가는 것도 아니고요. 통원 치료를 해야 하는데 병원 선택의 판단이 명쾌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대학병원 외래로 치료 받으시라는 겁니다. 네. 장점이 많습니다. 외래로 통원 치료하면서 많이 아픈 부위는 정밀 검사도 해보시고 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대학병원은 좋은 의료 장비가 많지 않겠어요, 김편님? 네. 이때 받은 진단서는 상당한 공신력이 있겠고 대학병원의 교수들은 보험회사의 눈치를 살피지도 않습니다. 진단서에 병명을 넣는다거나 진단 주수를 적을 때 교수의 아주 소신껏 작성하기 때문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사고 초기에 정밀 검사 등을 마치고 진단서를 발급을 받은 후에는 집 근처 가까운 그런 소규모 병원으로 통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좋은 선택지로 보입니다. 네. 제가 상담해 준 분들 중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사고 초기에 소규모 의원이나 한의원을 가서 치료를 했는데 아무리 아파도 정밀검사 잘 해주지도 않았고 또 아픔을 장기간 호소해서 정밀검사를 했는데 그 검사를 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추간판 탈출증이나 아니면 회전근개 파열 등이 나왔는데도 진단서에 병명을 넣어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차라리 사고 초기에 대학병원 외래로 가서 교수의 진료를 받고 검사하고 진단서를 받은 후에 그 진단서에 다 들어가 있지 않겠어요, 병명이? 네. 그러고 나서 집 근처 개인병원으로 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학병원 교수들은 소규모 병원 의사와 달라서 진단서에 병명 하나 넣는 것을 그리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요. 소신껏 진단서를 작성해 주기 때문에 통원 치료를 하는 분들의 선택지로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인데요. 정밀검사 즉 MRI 장비 아시죠? 네. 이 장비가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교통사고 후에 입원을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최소한 정밀검사 장비가 있는 병원 정도는 선택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소규모 의원이나 한의원을 가서 입원한 분이라면 다 경험을 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병원에서는 정밀검사 장비가 없기 때문에 장비가 있는 큰 병원이나
아니면 전문 방사선과로 앰뷸런스나 아니면 승합차를 타고 가서 정밀검사를 찍고 그 다음에 정밀검사 그 찍은 CD와 판독지를 받아서 내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다시 와서 그 의사가 그 영상을 보고 설명해 주는 것이죠. 이런 절차입니다. 해본 분들 다 아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는 또 좋습니다. 그런 조금 불편해도요. 그런데 진단서 발급 시에 무슨 퇴행성이라고 하면서 뭐 예전부터 있었으니 이것은 교통사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 진단 병명을 넣어주지 않는 의사도 많다는 것입니다. 좀 황당하죠? 이렇게 불편하고 내 편 같지 않은 의사보다는 공신력이 있는 대학병원의 교수가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위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깔끔하게 대학병원 외래로 진료받는 것도 좋은 선택지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자, 세 번째인데요. 내 증상이나 부상 정도에 맞는 병원을 선택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뭐 첫 번째 뼈가 좀 다친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김PD님? 네. 또 신경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에, 또 어깨나 무릎 인대 파열이 좀 의심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환자들은 가급적 사고 초기에는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을 회피하시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한의사들은 양의사들과의 의학적인 공부 자체가 다릅니다. 네. 상담자분들 중에서도 여러분이 병원 선택을 잘못해서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는 일을 많이 상담해 드렸기 때문에 사고 초기에는 내 증상이나 나의 부상 정도에 맞는 그런 병원을 선택하시라고 권유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에 상담하신 분인데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교통사고가 났는데 뼈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겁니다. 뭐 침도 맞고 뜸도 뜨고 이렇게 했죠. 네. 일이 바쁘고 해서 합의를 보험회사와 빨리 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합의를 하고 난 후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그 아팠던 무릎이 더 아파지면서 뭐 걷는데 지장이 생기니까 합의를 했던 보험회사에 피해자가 전화를 한 것입니다. 내가 많이 아파서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예약해 놓았는데 만약에 이때 검사를 하고 이상 증상이 나오게 되면 내가 전에 했던 합의는 없던 것으로 취소해 달라고 전화를 한 것입니다. 자, 이분은 정밀검사 후에 안타깝게도 전방 십자인대 파열의 진단을 받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만약에 위에서 말씀드린 정밀검사 장비가 있었던 병원에 처음에 갔었다면 그동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병원 선택에 좀 문제가 있었죠. 네. 또한 합의를 서두른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항인 것입니다. 네. 병원 선택의 영상은 제 영상 중에서 8번 영상이죠, 김PD님. 네. 그 다음에 120번, 121번 영상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도움 많이 됩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이제 이게 네 번째인데요. 급하게 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단서 조항을 기입하라. 자, 김PD님. 자, 위에서 말씀드린 무릎 그 환자의 경우는 그래도 좀 운이 좋게 잘 처리가 된 경우죠. 그런데 보험회사가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합의를 했다면. 그래서 피해자들 중에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하게 합의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때에는 합의서를 작성을 하되 꼭 단서 조항을 기입을 해서 합의 후에 이상 증상이나 후유 장애가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합의서 작성할 때는 신중을 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단서 조항의 내용은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위 땡땡 금액으로 합의를 합니다. 단 추후 이상 증상이나 후유 장애 등이 발생이 되면 이번 합의는 취소되는 조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명시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몸이 다 낫기 전에는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김PD님? 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몇 가지를 설명을 드렸죠. 네. 처음에 가는 병원의 중요성을 이야기했고요. 또 처음 가는 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어떻게 잘 받느냐에 따라서 피해자가 받을 합의금에서도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욕장TV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